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3학년 4월 학력평가 해설이고요. 수학 나영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학교에 가지 않고 지금 등교 계약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누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강의에서 만난 친구들도 있겠지만 오늘 이제 학력평가 진짜 처음으로 학교에서 치른 이 시험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강의 들어온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모두 환영하고 정말 대견하다는 얘기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실제로 학교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만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 제가 오늘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어제는 학생들이 그 이동 수업 때문에 그것을 한번 시뮬레이션 한다고 굉장히 바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친구들의 모습을 별로 보지 못했지만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복도에서 제가 보니까 다들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에서 뒤에서 느껴지는 그런 긴장감, 그리고 정말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여러분 정말 대견하다라는 얘기 꼭 해주고 싶었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정말 지각생 그리고 또 결석생 없이 잘 학생들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막막함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학교에도 선생님이 있고요. 그리고 EBS에도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발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사회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대처해 나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선생님들 만나서 궁금한 것들 물어보면서 하나하나 잘 헤쳐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 수험 생활을 진행하는 그런 요령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학교에 나가지 않는 재수생인데요, N수생인데요. EBS에 선생님들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켜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막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이 너무 슬프고 답답하긴 하지만 모두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한 문제라도 우리가 하나의 개념이라도 더 챙겨간다라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이번 시간에 잘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부는요. 1번 문항부터 순서대로 풀어볼 예정이고요. 앞부분에는 그리 많이 어려운 문제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거고요. 고난도 문항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문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만에 하나 선생님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질문하세요. 그럼 선생님이 언제든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1번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문항을 보면은요. 실제로 우리가 가장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봐도 뭔가 막막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정말 너무나도 당연하게 1번에 딱 배치되는 것은 바로 이 지수 계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꼭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꼭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산 실수 없이 계산 잘 하시면 되고요. 지수 로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소인수분해입니다. 그래서 8과 같은 숫자가 나오면 바로 소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돼요. 즉 3 곱하기 8은 2의 세제곱이고요. 의 3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지수에서 3과 3분의 1은 곱할 수 있고요. 약분이 되네요. 그럼 3 곱하기 2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6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6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지수 계산 문제는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아셨죠? 2번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극한에 대한 문제입니다. 함수의 극한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이 지금 딱 봤을 때 여기 뭐예요? 다항함수가 들어있습니다. 다항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분모가 0이 아니죠. 분모가 0이 아니라면 여기에 나온 x는 0을 어디에? x자리에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럼 0의 제곱은 0이고요. 그리고 더하기 0 더하기 3이 바로 극한값이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함수의 극한값 계산하는 문항이 이번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3번 문항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도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워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잖아요. 무슨 수열입니까?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게 바로 뭐예요? 일반항이죠. 등비수열의 일반항 한번 써볼까요? 첫째 항에다가 공비에 n-1제곱을 해주면 되는데
너무나도 착한 문제였어요. 첫째 항이 얼마라고? 2라고 주어져 있고요. 공비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5라고 아예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A2의 값을 구하래요. N자리에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2가 들어가 있고요. 첫째 항이 얼마였습니까? 2였습니다. 공비는 얼마예요? 5죠. N자리에 얼마가 들어가면 돼요? 2가 들어가면 돼요. 그럼 2 빼기 1은 1이기 때문에 2 곱하기 5 계산하면 정답은 10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등비수열의 일반항 이용한 문항이 바로 3번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요, 뭐예요? 적분하는 문제입니다. 정적분 계산하는 문제고요. 요거는 뭐 이용해서 계산하면 됩니까? 부정적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죠. 자, 3x제곱을 적분하면 뭐가 되죠? x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2는 적분하면 2x가 될 거고요. 0에서부터 1까지. 그래서 1을 대입합니다. 1 대입하면 1 플러스 2가 되고요. 0 대입하면 0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정답은 3 이렇게 끝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페이지에 있는 1번부터 4번까지의 문제는요. 틀렸어.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돼. 이런 친구들은 개념 공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수능 개념으로 돌아가셔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리하고 넘어오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문항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열의 합 문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합의 기호에 대한 성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합의 기호가 뭐예요? 요거 시그마죠. 이것이 성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기억할게요. 성질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산이 뭐예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잘 얘기하죠. 뭐예요? 사칙연산입니다. 그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사칙연산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새로운 어떤 기호의 성질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말의 의미는 사칙연산과 그리고 더해서 숫자를 곱했을 때 자유롭게 계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성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열의 합의 기호에 대한 성질이 나오면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실수배, 그 다음에 덧셈, 뺄셈만 자유롭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곱셈, 나눗셈은 자유롭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하기 빼기에다가 실수배, 바로 숫자가 곱해진 모양이에요.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곱셈이라는 건 뭐냐면 AN이랑 BN이라는 두 개의 수열이 곱해진 것을 곱셈이라고 한다면 실수배는요. AN이라는 어떤 수열에다가 숫자를 곱하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숫자를 곱했을 때와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계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 보면 바로 나오죠. 자, AK와 BK는 수열입니다. 그런데 AK라는 수열 앞에 숫자가 곱해져 있어요. 실수배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BK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뺄셈이 있습니다. 즉, 실수배와 뺄셈에 대해서 시그마는 자유롭게 계산할 수 있어요. 즉, 자유롭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능하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즉, 이 2를 시그마 앞으로 빼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빼기 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이렇게 자유롭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시그마 AK 1부터 10까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이죠. 빼기 시그마 BK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3. 즉 20 빼기 3 하면 정답은 얼마가 된다? 17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런 유형의 문항은요. 단답형 문항으로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 5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발문 진짜 많이 나옵니다. 점 4,7을 지날 때라는 말. 자, 함수의 그래프가 점 4,7을 지날 때라는 말이 나오면요. 무조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X자리에 4, Y자리에 7을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Y자리에 7은 A 플러스 로그 2에 X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돼요? 4를 대입하면 돼요. 자, 이때 4라는 숫자는요.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7은 A 플러스 2 로그 2의 2로 쓸 수 있고요. 밑과 진수가 같아요. 그럼 이 값은 얼마예요? 1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7은 A 플러스 2 곱하기 1, 2가 되고요.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날 때라는 말이 나오면 x자리에 x좌표, y자리에 y좌표의 값을 대입해도 이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사실, 이것만 여러분이 좀 잘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번 문제였습니다. 7번 문제 볼게요. 이것도 정말 단골 손님입니다. 몇 해 동안 계속 3점짜리 문항으로 많이 출제되었던 내용이죠. 바로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지고요. 우극한 또는 좌극한 찾고 함수값 찾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구별할게요. 얘는 뭐예요? 리미트가 나옵니다. 함수의 극한을 물어보는 거고요. 얘는 뭐예요? f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을 물어봐요. 자, 함수값이라는 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어디에 점 찍혀 있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점 찍혀 있습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에 점이 찍혀 있죠. 이 값 얼마예요? 1이에요.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1이다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고요. 얘는 뭐예요? x가 2로 가는데 2보다 큰 쪽에서 2로 가는 거예요. 자, 2가 여기 있어요. 2가 여기 있는데 2보다 큰 쪽에서 2로 갔을 때 나는 누가 궁금한 거냐면 함수가 궁금한 거야. 함수값. 자, 함수값이 2보다 큰 쪽에서 2로 갈 때 함수값이 여기서 막혔어요. 어떤 값에서 막혔습니까? 3에서 막혔죠. 그게 바로 2보다 큰 쪽에서 우극한입니다. 따라서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3이 되어서 정답은 얼마? 4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문제는 매년 모든 평가원 문제에서 거의 모든 평가원 문제에서 계속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 딱 갖다 놓고 함수값, 우극한, 좌극한 찾는 연습들을 충분히 해주신다면 7번 문제가 나왔을 때 사실은 나중에는 이렇게 쓰지 않고도 바로 답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 반드시 잡고 넘어가셔야 돼요. 8번 문항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선생님 진짜 오늘 입이 닳도록 계속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이거 정말 잘 나오는 개념이다.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이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말 나옵니다. 연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지금 볼게요. ax 더하기 3입니다. ax 더하기 3이라는 건 x에 관한 1차식이에요. 즉 다항식입니다. x에 관한 1차식, 1차 함수, 다항식이에요. 실제로 다항함수는요. 주어진 구간에서 모두 연속입니다. 즉 x가 1이 아닌 모든 구간에서 이 1차 함수는 연속이에요. 그렇다면 이 fx라는 함수는 어디에서만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를 찾아주면 돼요. 1에서만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만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일 때라는 말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어떻게도 고쳐서 쓸 수 있어요. x는 1에서 연속일 때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 점에서의 연속의 정의가 뭡니까? 함수 y는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x가 a로 갈 때의 극한값과 a에서의 함수값, 즉 fa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 이것만 여러분이 좀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아셨죠? 그런데 여기서도 여러분이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x가 a로 갈 때 이 극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x 화살표 a라는 말의 뜻은요. x가 a로 아주 가까워지지만 a는 아니라라는 것을 의미해요. 즉, 이 말 안에는요. x는 a다, a가 아니다, a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 fx는요. fx는 x가 a가 아닐 때의 fx가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극한값과 x가 a일 때의 함수값이 같아야지만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x는 얼마에서 연속이라는 거라고? 1에서 연속이어야 된대. 따라서 a 대신에 얼마가 들어가면 됩니까? 1이 들어가면 돼요. 따라서 a 대신에 얼마가 들어가면 됩니까? 1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a 대신에 얼마가 들어가면 된다고요? 1이 들어가면 된다고요. a 대신에 얼마? 1이 들어가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은요. 여기에 볼게요. x가 1이 아닐 때, x가 1이 아닐 때의 fx는 ax 플러스 3이죠. 즉, 리미트 x가 1로 갈 때의 fx는
ax 플러스 3을 의미하는 거고요. x가 1일 때의 fx는 얼마가 됩니까? 5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극한 다시 한번 봅니다.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다항함수에 대해서 극한값은요. 분모가 0이 아니라면 x에다 얼마만 대입하면 된다? 이 1을 대입하면 된다. 따라서 얘는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3이고 5랑 같아져야 돼요. 따라서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되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실제로 선생님이 개념을 다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제 나중에 개념 공부가 다 된 친구라면 이걸 딱 보는 순간 여기다 1 대입한 값이 뭐가 되면 되는구나, 5가 되면 되는구나 라고 하고 바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속에 대한 정의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8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로그 계산 문제도요. 그 뒤에 가면 단답형 문항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3점짜리 문항으로 단답형 문항의 단골 유형인데 이번에 지금 학력평가에서는 객관식 문제로 나왔고요. 자, 로그 문제 봅니다. 지금 보면은 로그 3, 로그 3, 로그 3 밑이 모두 같아요. 밑이 모두 같을 때는 진수들끼리 계산해주면 되는데 덧셈은 뭐가 됩니까? 곱셈, 뺄셈은 나눗셈이 된다. 나눗셈의 다른 말 뭐예요? 곱하기 역수죠. 요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로그 3 그대로 있고요. 로그 3이 있고요. 10이 있었어요. 더하기는 뭐가 돼요? 곱하기 진수 5분의 9고요. 빼기는 원래 나누기야.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나누기 3분의 2를 해주면 되죠. 그런데 나누기는 뭐가 된다고? 곱하기 역수 이렇게 되면 된다고요. 그러면 5 곱하기 2가 10이니까 요거 약분되죠? 그리고 9는 3에 뭐가 됩니까? 제곱이 되고 3에 1제곱이 있어요. 따라서 로그 3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3의 세제곱이네요. 따라서 진수의 지수 어디로 갈 수 있고 앞으로 나갈 수 있고 3의 로그 3의 3이 되어서 밑과 진수가 같을 때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3 곱하기 1 하면 정답은 얼마? 3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9번 문제까지 우리 그리 어렵지 않게 쭉쭉쭉 달려와 봤습니다. 기본적인 계산 문항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개념 물어보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느낄 수 있겠죠? 10번 문제도 볼게요. 10번 문제는 개념이 잡혀있지 않은 학생들은 약간 생소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거는 뭐 사실은 유형 연습을 한 친구들이라면 굉장히 많이 연습했던 유형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는 친구, 이 문제를 틀려서 이 강의를 보는 친구라면 선생님이 하나 정리를 좀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fx가 다항함수일 때, 뭐일 때? 다항함수일 때입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갑니다. h가 0으로 가고 h분의 f에 a 플러스 h 빼기 a가 b 이런 식으로 선생님 좀 표현을 해드릴게요. 요러한 식이 딱 주어졌어. 지금 굉장히 닮았죠?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 여러분 보면은요. 여기 있는 3자리에 소문자 a가 들어갔고요. 여기 있는 4자리에 대문자 a가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선생님 분모의 이건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1 대신에 b가 들어있습니다. 대문자 b가 들어있어요. 자,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극한의 관점입니다. 극한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살펴봤을 때 h가 0으로 갑니다. 그럼 분모를 보세요. 분모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그런데 극한값이 존재해.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돼요. 근데 분자가 0으로 가야 되는데 fx를 봤더니 얘가 뭐예요? 다항함수예요. 그러면 분자가 h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이 0이어야 되는데 분자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그 극한값은 h 대신에 0만 대입하면 되죠. 다시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요. 왜?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그런데 이 분자가 무슨 함수야? 다항함수야. 따라서 이 분자의 극한값은 여기 있는 h에다 얼마를 대입한 값과 같다? 0을 대입한 값과 같다. 따라서 우리는 0을 대입하면 fa 플러스 0 빼기 a가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a에서의 함수값이 바로 대문자
A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볼게요. 이렇게 생긴 식이 나왔어. 분모가 0으로 가. 극한값이 존재해. 그런데 fx가 다항함수다. 그러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다? 대문자 A랑 뭐랑 같다? H에다 0을 대입한 A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자, 이제 대문자 A 대신에 FA를 대입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이제 봐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A 플러스 H에 대문자 A 대신에 FA가 들어왔어요. 이게 뭡니까? 미분 계수의 정의잖아요. 얘가 바로 뭐예요? F'A거든. F'A예요. 따라서 앞부분이 굉장히 복잡한 극한의 모양으로 생겼지만 앞부분은 결국 뭐랑 같다? F'A랑 같고 그 값이 뭐가 된다? B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거는 정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 아까랑 거의 비슷한데 여러분 아까 질문했어요. 선생님 다 똑같은데 여기 2가 곱해져 있잖아요. 극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분모에 2가 곱해져 있어요. 숫자가 곱해져 있죠. 실수배예요. 숫자가 곱해져 있으면 이 숫자는 자유롭게 계산해도 돼요. 앞으로 나와도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2분의 1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3 플러스 h 빼기 4는 1 이렇게 고칠 수 있다고요. 자, 그럼 비교합시다. 2분의 1 빼고 모두 똑같이 생겼죠.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4는 h에 0 대입한 f3과 같구나. 두 번째 2분의 1 그냥 막 버리면 안 돼요. 2분의 1이 있고 여기 있는 이 뒷부분은 뭐가 된다? F'3이 된다. 이 값이 얼마다? 1이다. 따라서 F'3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 두 가지는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F3 더하기 F'3 얘랑 더하래요. F3이랑 F'3을 더하면 4 플러스 2가 되어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셨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주 잘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fx가 다항함수이면서 극한의 모양을 띠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이 존재해. 그럼 우리는 몇 가지를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10번은 좀 잘 챙기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1번 갈게요. 11번 선생님이 아까 가형 문제도 선생님이 풀어봤다고 했잖아요. 11번 문제가 여기는 정말 조금은 쉬운 이항 계수 문제가 나왔고요. 실제로 가형 문제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가형 문제를 다 얘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가형 문제까지 다 풀어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문제 자체가 약간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문항들이었고요. 그리고 수능에서 문제 난이도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고난도 문항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가형 문제에서 우리 범위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항 계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항 계수는요,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이항 계수. 일반항에서 찾는 거죠. 즉, 이항이라는 게 뭐냐면 두 개가 더해져 있어요. 두 개의 항이에요. 의 n제곱이 나와. 그랬을 때 얘의 무슨 항? 일반항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n 컨비네이션 r에 a의 r제곱에 b의 n-r제곱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얘네 둘이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보면서 내가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면 돼요. 왜?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나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도요. 얘를 이렇게 쓰지 않고 n 컨비네이션 R에 A의 n-R제곱, B의 R제곱으로 써서 문제를 해결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항을 알았어요. 그러면 계수가 뭡니까? 지금 여기서 계수라는 말이 나왔어요. 계수가 뭐예요?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 또는 상수항을 우리가 개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문자들 다 빼. 그리고 나머지들 곱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개수라고 보면 돼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볼게요. 똑같이 한번 써봅시다. x 플러스 x분의 2의 5제곱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우선 구해야 돼요? 일반항을 구해봐야 되겠죠. 일반항을 구하는데 n자리에 얼마가 들어있습니까? 5가 들어있어요. 따라서 5 컨비네이션 R 쓰고요. 하나는 뭐예요? A자리에 X고요. 하나는 B자리에 X 플러스 2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대로 쓸게요. A자리에 X 써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B자리에 X분의 2를 써놓을 거예요. 자, 하나는 뭐가 들어가? R. 하나는 n-r인데 n자리에 얼마가 있어요? 5가 있어요. 다시 하나는 r제곱을 줄 거고 하나는 5-r제곱을 줄 거예요. 여러분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넣어도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x, x분의 2. 여러분 느낌에 뭐가 더 복잡해요? 내 마음을 복잡하게 해. x분의 2가 나를 훨씬 더 힘들게 하잖아요. 분수잖아. 그죠? 그러면 복잡한 아이한테 단순한 걸 주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얘를 r제곱으로 하고요. x가 조금 단순하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뭐를 준다? 5-r제곱을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지금 뭐를 찾고 싶은 거예요? 개수를 찾고 싶은 거예요. 개수가 뭐라고요?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라고요. 그러면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봤더니만 여기는 x가 문자, 여기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얘부터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 r제곱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5 컨비네이션 r에 x의 5-r제곱, 2의 r제곱, x분의 1의 r제곱 이렇게 돼요. 그런데 x분의 1이라는 건 또 x의 몇 제곱입니까? 마이너스 1제곱이죠. 따라서 숫자끼리 먼저 쓸게요. 5 컨비네이션 r은 숫자입니다. 2의 r제곱도 숫자예요. 그 다음에 누가 남아있는 겁니까? 누가 남아있어요? x의 5-r제곱에 x의 마이너스 1제곱의 r제곱, 즉 x의 마이너스 r제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써볼게요. 5 컨비네이션 r에 2의 r제곱에 얘네들 뭐가 같습니까? 밑이 같죠. 지수 계산이에요. 따라서 x의 5 빼기 r 빼기 r이니까 5 빼기 2r이라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갈게요. 5 컨비네이션 r에 2의 r제곱에 x의 5-2r이라는 일반항을 찾았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냐면 x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문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x의 5-2r제곱인데 나는 x의 1제곱의 개수가 궁금한 거예요. 즉 5-2r이 얼마가 되게 하는 1이 되게 하는 앞에 곱해진 숫자가 궁금한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5-2r이 1이래. 그러면 2r 넘어가고 1 넘어가면 이 r은 얼마? 4. 즉 r이 2일 때의 앞에 곱해진 숫자가 궁금한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r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이제 개수가 되겠죠. 5 컨비네이션 2의 제곱을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5 컨비네이션 2는 사실은 이제 점점 나중에 지나가다 보면 바로 답이 툭 하고 튀어나올 거예요. 10이라는 값으로 바로 튀어나올 텐데 지금은 연습해 볼게요. 5 컨비네이션 2는 5 곱하기 4 나누기 2가 되죠. 두 개 곱한 다음에 2로 나눴어요. 그리고 2의 제곱이 될 거고요. 요거 약분하면 얼마예요? 10이죠. 곱하기 4를 하면 정답은 4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요거보다 쉽게 출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항 계수 문제들 잘 나오고 있으니까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11번 문제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항 계수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인데요. 요것도 사실은 최근에는 뭐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처음에 이 중복 조합이 들어갔을 때는 정말 많이 등장했던 아주 기본 중에 기본, 기초적인 개념의 문제입니다. 뭐냐?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다시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 또는 음이 아닌 정수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개념을 좀 잡고 넘어가는 게 필요해요. 그대로 선생님이 두 가지로 풀어드릴 거예요.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가 11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자연수가 아닌 것부터 할게요. 음이 아닌 정수 x, y, z, w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x랑 y랑 z랑 w랑 더하면 11이 되는데 음이 아닌 정수라는 말이 뭘까요? 정수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음수, 그리고 양수가 있죠. 이 양의 정수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자연수라고 얘기를 해요. 정수 안에는요, 음수랑 영이랑 양수가 있는데, 즉 음인 정수, 정수 중에서 음수, 그 다음에 영, 그리고 양인 정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랬냐면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어요. 즉 음수가 아닌 정수를 얘기하는 건 영 아니면 자연수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자연수에다 0까지 첨가한 것이 음이 아닌 정수라는 뜻이에요. 즉 x, y, z, w가 0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요걸 여러분이 기억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게 하는 x, y, z, w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편하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x랑 y랑 z랑 w를 선생님이 쭉 한번 여러분 생각나는 것부터 써볼까요? 1, 2, 3 하면 얼마예요? 6이죠. 그러면 5를 더하면 11이 되나요? 돼요. 그죠? 2, 5 이렇게 해도 11이 되죠.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도 뭐라고 그랬냐면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x도 0, y도 0, z도 0, w 11 이래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0, 2, 0, 9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언제 다 찾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얘를 선생님이 조금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x가 1, y가 2, z가 3, w가 5잖아요.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x, y가 2개, z가 3개, w가 5개라면 x는 1, y는 2, z는 3, w는 5 이렇게 해보자 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x 2개, y 2개, z 2개, w 5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w만 11개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얘는 뭘까요? x는 0개, y가 2개, w가 9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딱 느낌에도 중복 허용했네. y 2개 뽑아도 되고 w 무려 11개나 뽑아도 돼. 즉 어떤 생각이 듭니까? 중복을 허락했구나. 두 번째, 우리가 따질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중복을 허락하느냐, 허락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순서가 있느냐, 순서가 없느냐잖아요. 자, x가 하나, y가 둘, z가 3, w가 5일 때 우리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만약에 w 5개, z 3개, y 2개, x 하나 써도 똑같은 답이 나오죠.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순서가 상관이 없다? 뭐죠? 조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중복 조합의 문제라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두 몇 가지의 문자가 있었어요? x, y, z, w 4가지의 문자가 있었는데 중복 조합으로 몇 개를 선택하면 돼요? 11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를 해서 11이 나와야 되는데 x, y, z, w가 음이 아닌 정수다라고 하면 우리는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순서 상관없이 7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11개를 뽑으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음이 아닌 정수가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자연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써볼게요.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가 11이 되게 하는
자연수 x, y, z, w의 순서상의 개수예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음이 아닌 정수라는 건 0 또는 자연수임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뭐만 하고 싶은 거야? 자연수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방금 풀었을 때는 x나 y나 z나 w 중에서 하나도 안 뽑아도 되는 문자가 있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쵸? x가 0이어도 되는 거잖아. x랑 y가 0이어도 되는 거잖아. 물론 다 0이면 안 되겠죠. 더해서 11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0인 숫자는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도 안 뽑는 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도 안 뽑는 문자는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거꾸로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씩은 먼저 뽑아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x 하나 뽑아놓는 거야. y도 하나 미리 뽑아놓는 거야. z도 하나 먼저 뽑아놓는 거예요. w도 하나 먼저 뽑아놓는 거예요. 하나씩 모두 뽑아놓으면 적어도 x는 뭐를 갖고 시작하는 거야? 1을 갖고 시작하는 거죠. y도 z도 w도 다 1을 갖고 시작하는 거야. 자연수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1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따라서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도 1을 하나씩 먼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을 우리가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w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1씩 다 줬기 때문에 얼마가 빠져나갔어? 4만큼이 빠져나갔죠. 11에서 4를 빼면 7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얘는 이제 x 프라임이나 y 프라임이나 z 프라임이나 w 프라임 다 0이 돼도 상관없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음이 아닌 정수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w 프라임과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요.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뽑는 방법과 같아요? 7개 뽑는 방법과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문제가 똑같습니다. 지금 요거죠. 요거예요. 요거. 그대로 맞죠? 따라서 얘는 정답이 뭐가 되냐면 4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7개 뽑는 방법과 같고요. 2개 더해서 빼기 1 하면 얼마예요? 10 컴비네이션 7입니다. 컴비네이션 계산하는 거 한 번 더 연습할게요. 10 컴비네이션 7이나 뭐랑 같습니까? 10 컴비네이션 10 빼기 7, 3이랑 같죠? 그러면 3개만큼 순서대로 곱합니다. 10, 9, 8 하고 분모는 3팩토리얼, 즉 3 곱하기 2 해주시면 되죠. 3, 3은 9, 2, 4, 8, 3, 4, 12에다 10 곱하면 정답은 120이 된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예전에 정말 처음에 이 중복조합이 들어갔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유형의 문제가 바로 문제 12번과 같은 문항이었고요. 이건 아주 기초적인 문항이고요.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다가 최근에는 나올 때도 있고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12번 문제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이거 한번 잡아보고 조금 이해가 된다. 난 이거 좀 자신 있어 하는 친구들은 조금씩 고난도 문항을 연습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문제 12번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와, 13번 문제 어땠습니까? 저 조금 슬펐어요. 아니, 슬픈 건 아니지. 이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조금 허탈했고 친구들 입장에서는 와, 이런 좋은 문제가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총평에서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이 삼각함수가 기본적으로 지금 재수하거나 재수생이거나 N수생 중에 문과였던 친구들은 가장 답답한 단원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 안 배웠었으니까. 그죠? 재학생들은 상관이 없어요. 뭐 이건 당연히 내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억울하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겠지만 재수생들, N수생들은 문과였던 친구들이라면 이건 그냥 완전 처음 보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삼각함수 이 단원이 이렇게 새롭게 교육 과정에서 나형으로 들어오면서 이번 시험을 봤을 때는 정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친절하고 쉽게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이번에 나왔던 이 삼각함수 문항들을 좀 틀린 친구가 있다.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개념이 좀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파악하고 발빠르게 개념 부분 다시 한번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13번 문항이 정말 이렇게 그림까지 떡하니 나와 있고 뭔가 있어 보였는데 여러분 지금 보면은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에 내접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원 입장에서 얘는 뭐예요? 외접원이죠. 즉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은요. 뭐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접원이에요. 즉 거꾸로 얘기하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4다. 그죠? 자, 이거 변 AC의 길이가 5래요. AC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AC. 이 길이가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 삼각형 ABC가 있는데 각 ABC가 세타래요. 마주보고 있죠. 대변 대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너무 사인 너무 잘 알고 있잖아. 이거 뭐예요?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변 5는 2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4가 되죠. 2 곱하기 4가 얼마예요? 8입니다. 8. 그죠? 따라서 사인 세타는 뭐가 됩니까? 올라가고 8이 내려오면 8분의 5가 된다. 근데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게요? 사인 세타 물어봤어요. 사인 세타. 끝난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진짜 공식을 아느냐 모르느냐 요거 딱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기억 안 나는 친구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문제 13번이었어요. 14번 가볼게요. 14번 문제가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4점짜리 문항인데요. 요것 역시도 정말 자주 등장하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문제잖아요. 함수의 극한값 계산할 때 무한대 꼴 그리고 x가 a로 가는 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여기에 대한 문항들은 정말 다양한 유형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4점짜리 문항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이러한 유형이에요. 자, 여러분이 우선 기본적으로 첫 번째 것을 봤을 때 이 첫 번째 식을 딱 봤어. x가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 x제곱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가요. 근데 분자를 봤더니만 fx라고 되어 있는데 이 fx가 뭐라고 했어요? 다항함수라고 했어요. 다시 이 다항함수라는 말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랬을 때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데 극한값이 3으로 존재해요. 그런 말은 분자도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는데 극한값이 3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분자는 몇 차 함수다? 분모와 똑같은 2차 함수여야 되고요.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3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1분의 얼마를 해야 3이에요? 1분의 3을 해야 3이죠. 따라서 최고차항의 뭐가? 개수가 얼마인? 3인. 몇 차 함수? 2차 함수임을 우리가 바로 파악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몇 차 함수냐 그리고 그때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fx는 몇 차 함수고 2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 1분의 얼마가 3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얼마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다? 3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두 개 구별해서 기억합시다. 두 번째 거를 보면은요. fx 다항함수예요. 분모도 2차 함수죠.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 분의 다항함수의 꼴이에요. 그런데 분모를 잘 보면은요. 요거를 바로 대입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우리 좋아하는 거 있잖아.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x 빼기 2,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자,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 꼴인데 분모만 볼게요. 다항함수의 극한입니다. 다항함수의 극한이에요. 그럼 다항함수의 극한값은 x 대신에 얼마 대입한 값? 2 대입한 값이에요. 그럼 여기도 2 대입해 볼게요. 2 빼기 2 분모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이 존재해요. 그럼 분자도 x가 2로 갈 때 극한값이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고요. 분모의 극한값이 0인데 극한값이 존재해. 그럼 분자의 극한값도 0이어야 된다고요. 0이어야 되는데 fx는 뭐다? 다항함수다. 따라서 분자의 극한값은 x에다 얼마 대입한 값과 같고 2를 대입한 값과 같은데 그 값이 얼마여야 된다고요? 0이어야 된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fx의 특징을 한번 잘 살펴볼게요. 이 fx라는 것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인 2차 함수예요. 따라서 fx는 제일 앞에 얼마가 곱해져 있어야 돼? 3이 곱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2를 대입했더니 0이 되었대. 여러분 여기 보여요? 2를 대입했더니 0이 되려면 누구를 인수로 가져야 됩니까? x 빼기 2를 인수로 가지면 x에다 2 대입하면 0 되죠. 근데 얘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우리 지금 몇 차까지 만들어 놨어요? 1차. 그럼 몇 차가 더 들어가면 1차가 더 들어가면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나타내면 되냐면 x 빼기 알파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fx의 모양을 어느 정도 찾아낸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뭐만 찾아내면 됩니까? 와, 이거 알파만 찾아내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갑니다. 리미트 x가 2로 가요. 자, 분모 어떻게 됐어요? x 빼기 2, x 더하기 1이죠. 분자 fx인데 fx는 3에 x 빼기 2, x 빼기 알파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렇게 했더니 x 빼기 2, x 빼기 2 같으니까 사라져요. 자, 이제 분모 볼게요. x에다 2 대입했습니다. 0 돼요? 아니죠. 그래서 분모는 어디로 갑니까? 2 대입하면 2 더하기 1, 3으로 갑니다. 분자는요. 3 있고요. x에다 2 대입하면 2 빼기 알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3, 3 약분되어서 극한값은 2 빼기 알파가 되고요. 이 값이 얼마래요? 6이래요. 그러면 알파랑 6이랑 자리 바꾸면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알파가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fx는 3에 x 빼기 2, x 빼기 4 해서 x 플러스 4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다시 볼게요. f0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x 대신에 0을 대입하래요. 그러면 3에다가 0 빼기 2 그리고 0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4가 정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접근하는 방법만 여러분이 좀 잘 알고 있으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4번 문제 역시도 선생님 지금 계속 잔소리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심하게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틀렸으면 반드시 함수의 극한에 대한 것, 극한값 계산에 대한 것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셨죠? 15번 가겠습니다. 삼각함수 문제가 그리 어렵지 않게 나왔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아까도 했었는데요. 이 문제 역시도 정말 기본적으로 주기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4점짜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약간 어렵게 느껴졌다라는 친구들은 바로 여기가 절대값이었기 때문에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그것만 여러분이 잘 잡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주기가 서로 같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fx부터 살펴볼게요. 주기에 영향을 주는 값은요. x 앞에 곱해진 숫자입니다. a예요. 그리고 더 자세하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려면 a의 절대값입니다. 자, 그럼 원래 뭐였어요? 코사인이었죠. 자, 뒤에 있는 더하기 1은 주기에 영향을 줘요? 못 줘요? 최대 최소에만 영향을 줍니다. 주기에 영향을 주는 숫자는요. 뭐라고? x 앞에 곱해진 숫자예요. 자, 그런데 원래 코사인 x, a가 곱해져 있지 않은 코사인 x 입장에서 출발을 한다면 fx는요. 원래 a가 곱해져 있지 않아. 그럼 코사인 x야. 얘는 주기가 얼마예요? 2파이죠. 그런데 앞에 a가 곱해지면서 나누기 a의 절대값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바로 위에 보이죠. 양수 a라고 했기 때문에 a가 양수니까 a의 절대값은 그냥 a가 되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fx의 주기는 찾았어요. 자, 이제 gx의 주기가 궁금한데요. 문제는 sin 3x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절대값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절대값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절대값이 붙어 있어. 자, y는 hx의 절대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hx의 절대값 어떻게 그립니까? 얘는 실제로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 즉 hx, 선생님 숫자, 식도 마찬가지예요. hx가 0보다 크면 그냥 hx로 나오면 돼요. 근데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작아. 그럼 앞에 뭐가 붙어서 나옵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거든요. 0일 때는 의미 없어요. 어차피 0이니까.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원래 hx라는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있다고 해볼게요. h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h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0의 의미가 뭐냐면 이 0의 의미가 바로
y는 0을 의미해요. 즉 y는 0, x축을 의미해요. 그러면 hx도 마찬가지입니다. 0이 y는 0이었다면 hx는 뭐가 될까요? y는 hx를 의미하는 거죠. 함수의 그래프가 x축 위에 있거나 만날 때, 자, x축 위에 있거나 만날 때는 그대로 hx를 사용하래요. 그럼 얘는 의미가 뭐예요? y는 hx가 y는 0, 즉 x축 아래에 있을 때, 아래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있을 때는 앞에 뭐를 붙이래? 마이너스를 붙이래요. 즉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y는 마이너스 hx래.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여러분이 이해가 좀 더 편할 거예요. 얘는 뭐랑 같으냐면 마이너스 y는 hx랑 같죠. 원래 있던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어라 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x축 대칭을 의미하죠. 따라서 다시 정리하자면 이 아래에 있는 식의 의미는 뭐냐면 y는 hx의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을 때는 아래에 있는 부분을 무슨 축 대칭시켜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켜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대칭 이동시키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 이 바로 뭐냐면 y는 절대값 hx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절대값이 나오면은요, x축 위냐 x축 아래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x축 윗부분은 그대로 놔두면 돼. x축 아랫부분은 접어 올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갑시다. gx라는 아이가 sin 3x의 절대값이 붙어 있어요. 그럼 나는 뭐부터 알아야 돼? sin 3x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y는 sin 3x의 주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주기는 sin x의 주기가 원래 2파이인데 x 앞에 누가 곱해져 있어요? 3이 곱해져 있어요. 3의 절대값 3이죠. 따라서 주기가 3분의 2파이예요. 따라서 sin 3x의 그래프를 우리가 살짝 그려보면은요. 주기가 3분의 2파이니까 여기를 3분의 파이, 여기를 3분의 2파이, 3분의 3파이, 즉 파이, 3분의 4파이라고 한다면 주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겠죠? 또 나타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y는 sin 3x의 그래프를 그려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자고? x축 위에 있는 아이들은 그대로 놔둬. 그리고 x축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시면 돼요. 그럼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3분의 파이가 주기가 되죠.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즉 원래 주기의 2분의 1이 된 거예요. 따라서 gx의 주기 갈게요. gx의 주기는요. 원래 sin 3x의 주기 2파이를 3의 절대값인 3으로 나눈 것에다가 얼마? 2분의 1을 해주면 돼요. 따라서 이 사라지고요. 얼마가 된다? 3분의 파이가 되게 되는데 이 두 개가 값이 같대요. 그러면 파이 사라지죠? 그리고 3 곱하고 a를 반대로 보내면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절대값이 나왔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됐다라는 친구들은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방법 한 번 더 정리하시고요. 자, 사인이나 코사인에서의 주기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 15번 문제로 한 번 더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역시도 정말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인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15번 문항까지 여러분 지금 1분대 다 풀어버렸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앞에서 시간을 땡기려고 하는 이유가 뒤에 뭐 21번이나 이런 것들 선생님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본적인 개념들만 좀 잘 잡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잘 참고 버티시는 것 같아서 또다시 한번 대견하다는 얘기 해드리고 싶고요. 2부에서는 조금씩 고난도 문항들이 나옵니다.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니까 잠깐 머리 식히고 우리 2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